사실 살찌는 이유가 뇌에 있어요. 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쾌락 중추를 만족시켜주는. 배가 안 고파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그런 말인 거죠? 야. 선생님은 이런 정신과 심리를 치료해서 살이 많이 빠진 분? 그런 사례가 많나요? 너무 많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네. 유은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 타이틀 중에 대한 비만 미용 치료 학회 학술이사 네,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그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그 식단과 몸과 폭식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학회 의사 10년 정도 했는데 정신과 의사는 유일하게 저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비만 치료하면 이제 내과나 성형외과 그런 데서 이제 주로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로는 이제 유일하게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살찌는 이유가 뇌에 있어요. 뇌. 네. 솔깃합니다.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살이 찌는 거지? 저 지금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이도 그렇고 이게 예전처럼 제 원하는 몸의 이미지가 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빠지죠. 네. 코로나는 안 찌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확진자 모르세요? 확진자. 네, 그러니까 정말 확 쪘었는데 그때 이제 왜 정말 저희가 정말 격리당하듯이 이렇게 머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진짜 많이 쪘었어요. 기쁜 게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할 게. 다들 그때 막 베이킹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운동의 좀 소중함을 깨닫고 좀 이렇게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좀 거의 격리하다시피 우리 보내고 난 이후에.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몸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 생각대로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기복이 되게 그런 몸에 대해서 먹는 거를 조절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왜 뭐 특이한 다이어트법 있나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엔 다 아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솔루션을? 예. 네. 좀 알려주세요. 풀 패키지는 아니더라도 새해, 선물로. 새해 내가 막 극단적으로 살을 빼진 않더라도 좀 더 내가 원하는 건강한 몸, 좀 더 군살이 없는 뭔가 좀 더 보기 좋은 또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재수없다고 또 할 것 같은데 일단 사랑에 빠져라.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바람피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뭐 애완견이어도 되고 베이킹이어도 좋고 정말 우리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눈이 반짝반짝했던 그 순간 너무 옛날이라 기억 안 나시죠? 평소 같았으면 난다고 할 뻔했는데 지금 안 해와. 바로 안 나오시네. 바로 안 나오시네. 원래 항상 바로 나오시는데 비몽사몽하신 것 같은데 오늘 수능 날이라서 고3 저희 아들이 수능이어서 네.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구나. 네, 잘 보고 있겠죠. 뭐. 네. 사랑에 그러니까, 빠져라.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쾌락 중추를 만족시켜주는. 배가 안 고파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그런 말인 거죠? 야. 마음에 허기가 없는 느낌. 네. 연애했을 때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배가 안 고파.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좋아요. 같이 먹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물론 그런 커플이 있기도 합니다. 같이 술 먹어서 망한 커플. 같이 사귀고 난 다음에 둘 다 또 똑같이 10kg씩 찌고. 결혼하면 신혼 때 그렇게 찌잖아요. 네, 행복하면 찐다고 맛있는 또 거 하더라고요. 해먹고 사 먹고. 근데 그래도 일단은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진짜 약간 마음이 허기져서 계속 뭔가 궁금할 때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 이상 먹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그러니까 운동도 중요한데 일단 먹는 거가 중요하군요. 당연하죠. 이걸로는 해법이 안 되는데 뭐 없나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이 심심하다. 맞습니다. 입이 심심하다. 왜 입이 심심한가? 이게 사실 마음의 심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이 심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간에는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걸 이제 가짜 식욕이라고 방송에서도 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진짜 식욕과 구분이 되는 거죠. 진짜 식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생존 본능으로
하루 3끼 끼니가 되면 꼬르륵 하죠. 네. 그때 먹는 거는 진짜 식욕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그렇게 그 시간대쯤 배가 고프고 하루 3끼를 먹고 있죠. 근데 그 끼니 이외에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자기 직전에 먹고 심지어는 자다 깨서도 먹고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과자 봉지를 보고 놀래는 내가 이걸 먹었나? 있어요. 내가 배부른 줄 알면서도 뭔가 먹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배부르다는 거 아는데 그리고 먹으면서도 배불러 하면서 좀 계속 더 먹어요. 위가 늘어나는 느낌. 좀 그런 거 있어요. 밥을 먹고 배가 부른데 밥을 먹고 바로 과자를 먹고 커피를 먹고 그리고 이제 입가심한다 콜라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네. 그러니까 밥은 밥이고 디저트는 디저트니까. 근데 이것도 띄엄띄엄 먹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싹 먹는 거죠. 그걸 몇 끼마다 아침 빼고 점심 저녁. 선생님은 이런 정신과 심리를 치료해서 이렇게 뭔가 살이 많이 빠진 분 그런 사례가 많나요? 너무 많죠. 저는 그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네. 어떻게 왜냐하면 얘기하고 정신과 하면 이분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사실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체중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딱 나오니까 딱 나오네. 통계로. 참 재미있더라고요. 오면서 체중이 빠지는 모습이. 근데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빼고 나서 더 이상 뺄 체중이 없는데도 계속 동일한 체중을 측정하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살 빼러 온 거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결국은 상담을 해서 본인 자아가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지니까 먹는 것도 조절하고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것이 자아가 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정신과 용어로는 올거니제이션.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수행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헤빗을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 짧고 간단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이고 스트렝스, 자아 강도가 있어야 되는 작업인데 그걸 우리가 정신과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식욕 외에 쾌락을 위해서 먹는 아까 빵배, 밥배 이런 거 나왔잖아요. 술배. 불필요한 칼로리가 더 애드되는 것만 커트해줘도 훌륭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교수님이세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집에 오면 또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냉장고 문 여는 거. 일단 오늘 지친 나를 달래줘야 되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논문 쓸 준비를 시작하는 이제 분이 계셨어요. 정확하게 20kg 찌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찐 것 때문에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더 처지면서 또 더 먹게 되고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뇌에서 중독의 뇌가 발동돼요. 그래서 쾌락중추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독의 뇌가 발전되면 내가 의지를 부려도 그걸 못 끊어요.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음식 중독, 그러니까 FA라고 푸드 애딕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거는 위장이 고픈 게 아니라 이건 뇌가 고픈 거다. 너무 지친 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뇌를 재충전하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연결 고리를 끊어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 제가 그분에게 처방한 게 뭐였냐면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퇴근길 미니 여행. 퇴근을 하고 집에 바로 오지 말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좋으니까 너가 정말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들렸다 와라. 요즘 쾌렌시아라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서드 스페이스, 제3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유일하게 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허가가 된, 허용이 된 그 플레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고수부지 근처 살았는데, 그럼 원장님 고수부지를 산책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주전부리. 근데 행복한 상태에서 먹는 맥주 한 잔은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매일 먹으면 또 안 되지 않을까요?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음료수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한 잔이 끝나는 게 아닌 그 쾌락의 뇌가 발동이 되면 한 잔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맥주를 마시고 그다음에 다른 음식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와인을 마시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끝까지 자기 직전까지 이제 먹는 거예요. 왜? 논문을 쓰기 싫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줄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친 뇌를 좀 달래주고 가니까 그만큼 허기지지 않아서 더 오버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약물 처방을 하지 않고 그 습관을 바꿔주고 본인의 어떤 그런 논문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논문은 본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학회도 필요하고 위에 교수님도 그 논문 필요하다. 통과될 것이다. 그 통과가 되지 못할 거라는 그 불안감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라이브러리 가보세요. 얼마나 논문이 많아요. 내 논문은 그 수만 개 중에 딱 하나예요. 근데 마치 자기에게는 일생 전부인 거지.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 수만 개 누구도 읽지 않는 나만 읽는 나만 읽는 논문인데 그걸 누가 그렇게 신경이나 쓰냔 말이죠. 그러니까 120% 너무 그렇게 할애하지 말고 그냥 80%의 마음만 가져라. 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놔라.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원장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 엄청나게 공격 많이 당해요. 네. 저도 막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책 읽으면서. 원장님은 그렇게 사냐고. 저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온 거고 중간에 번아웃 뭐 다 겪고 뭐 우울증 다 겪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놔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 4일 근무를 억지로 돈만 포기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 나의 쉴 시간들 좀 더 포기하고 내가 빨리 급성진하고 싶은 남들을 꺾고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쟤보다 더 승진하고 싶은 마음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도태되면서 잘릴 위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원장님 뭐 내가 그렇게 쉽게 일하면 회사 다 잘려요 막 이러세요. 근데 그것이 물론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공포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회사에서 내가 머물면서 내 인생이 갉아먹히는 그런 과정들이 과연 나에게 남기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내가 쓸 시간조차 없다면 다른 가족들만 쓰고 자식들 과외비로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나의 그 피해의식과 예민함과 상처받으면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네, 어제 이제 한근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지인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CEO분들 컨설팅 해주시고 이제 강의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상장한 회사가 2개가 있는 CEO분이 있는데 자기보다 한 2살인가 3살 어리시다는데 현찰로 2조가 있으시대. 조? 그러니까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억도 아니고. 근데 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해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한다고. 지금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조가 있는데. 예, 근데 한근태 교수님은 봤지만 알겠지만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정말 잘하시고 제가 어저께도 운동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식욕을 억제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데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식욕 억제하고 술도 안 하시냐 했더니 그분은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보통 술을 저녁 때 드시니까 많이 먹는 시간에 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조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좀 그 말씀이 딱 일맥상통되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에 대한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너무 공감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또 건강한 생각 습관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근육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근육이 저절로 생기나요? 숨만 쉬면 저절로 빠져나가죠. 그렇죠. 근육은.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1%씩 1년에 1%씩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부정적인 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또 나쁜 습관도 부정적으로 막 배달시켜 먹고 그냥 쉽게 먹고 싶고 아무거나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하는 걸로 저절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역행해서 마치 근육을 찢는 아픔처럼 그래야 근육이 생성되듯이 마음의 근육 또는 어떤 내 생활 습관의 변화는 의도적인 게 필요해요. 항상. 그래서 제가 늘 도와드리는 거는 같이 계획을 세워요. 물론 그렇게 계획 세워봤자 뭐 3일뿐이 안 간다. 이제 일주일에 2번 오셔야죠. 그런 분들 그런데 참 인간의 몸이라는 게 신비한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좀
저절로 굴러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굴렁쇠 굴러가듯이. 그래서 그 기간이 저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초반에 한 2주 정도 딱 다이어트 셋업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한 3개월 정도만 굴렁쇠가 굴러가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 이 책에도 그 대목이 나왔는데 내 몸이 지금 이 모습인 것은 내 모든 선택에 의해서 이 몸이다. 근데 그게 좀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고 제가 어떤 책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씬하기로 선택해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네가 선택해라. 안 된다 그게 잘. 말이 쉽지. 네, 이게 참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위로를 음식으로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받고 불안함을 해결하고 그러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다. 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난 거예요. 되게 예쁜 케이크가 나다. 네, 죄송해요. 방실방실. 어제 먹은 라면이 떠오르네요. 네, 2년 전 사전 봤는데 많이 달라졌더라. 드리머야. 네.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사실은. 네, 맛있는 거 먹고. 요즘 갑자기 또 요리에 조금 취미를 들여서 최근에 막 도마도 지르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근데 이게 그런 행복감이 또 있어요. 내가 음식을 이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줬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내가 되게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도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기분 좋고 이런 행복감도 또 있어서 저만 뭐 다이어트를 내려놓으면 사실 그냥 뭐 살찌는 거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몸이 무겁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을 좀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다이어트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절대 못 먹는 것. 고통의 시간이다. 또 다이어트 하면 지옥 훈련처럼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모 TV 프로그램에서 막 뚱뚱한 사람도 데려다 놓고 막 훈육시키고 사육시키고 이제 이런 그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결사 반대했었어요. 그런 걸로 뺀 살은 절대 유지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을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요 오고. 네. 소울푸드라고 하잖아요. 소울푸드. 떡볶이. 삼겹살. 비 오는 날 파전. 비 오는 날 파전. 그렇죠. 네. 또 엄마가 만들어줬던 뭐 칼국수. 김치볶음밥.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소울푸드가 주는 그런 걸 다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다이어트 기간에도 정상 식사를 고집을 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다. 상추 다이어트 뭐 단백질 다이어트 효과 있죠? 막 이러시는데 평생 그렇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먹는 것만 좀 커트하고 나쁜 식습관 중에 이제 제가 보면 딱딱 나와요. 나쁜 식습관들이. 뭐 콜라만 끊어도 사실은 1년에 5kg에서 10kg 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너무 식상한 다 아는 내용. 그렇지만 그런 습관을 끊지 못하는 그 내면의 세계. 네. 콜라를 어떻게 끊죠? 물로 바꿔야죠. 탄산수도 있고 콜라도 있는데 항상 손은 콜라로 가더라고요. 벌써 설탕에 중독이 된. 그럴 수 있어요. 쥐 실험 해보면 쥐가 코케인 있죠. 코카인 마약. 네. 그게 있는 이제 프랑스의 실험인데 또 하나는 그 사카린. 설탕의 일종이죠. 그런 것이 있는 게 이제 실험 쥐를 놓으면 코카인에 중독된 쥐가 코카인으로 가지 않고 사카린으로 가요. 막 그걸 빨아먹어요. 당이 너무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쾌락의 중독 뇌의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상 중추는 코카인, 담배, 술, 설탕, 또 게임하는 게임 중독, 행위 중독이라고 하죠. 다 같은 회로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좀비가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 가듯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쥐 실험하듯이.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소아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교는 자판기에 이런 소프트 드링크, 소다를 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탕세를 내잖아요. 설탕 텍스, 슈가 텍스라고 해서 설탕을 포함하는 모든 음식은 텍스를 내게 돼 있어요. 세금.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드시겠냐고요? 어떻게 치킨에 콜라 없이 먹어요? 알았다. 아니 피자에 콜라 없이 무슨 맛으로?